그다음에 맹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 우리 중국이 처음에 이렇게 할 때 9개 주로 나누는데 그걸 상징하는 의미로다가 이제 그 솥을 만들었나 봐요. 정자는 저 솥정자입니다. 근데 그 솥을 들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들지 못했나 봅니다. 근데 그 들을 정도의 장사가 그 맹분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백기는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진나라 사람인데 이 조나라에 쳐들어가지고 그 항복을 어떤 기록에는 45만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40만 명을 생매장한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용병술을 굉장히 잘해요. 지혜를 이렇게 머리를 잘 써서 결국에 그 진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런 정도로 뛰어난 지략가였는데 그런 머리를 너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간뇌도지라는 한자는 쓰여 있는 대로 뇌와 그 간이 다 이게 어그러지더라도 나는 구해오겠다 이런 간뇌도지라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런 몸이 혹사돼서 내 몸이 없어질지라도 꼭 구해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충효에 충신고기를 먹었으니까 충 얘기하고 효 얘기하고 그 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 느끼는 거는 충효예라는 사상이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안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소리를 제가 이제 누구를 이렇게 비하하려는 의지는 없습니다만 뜻은 없습니다만 간혹 예의를 지키지 않는 행동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의 잘하는 점이 뭐냐? 두 가지죠. 지적질, 그다음에 자랑질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래서 지적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적질을 잘하면 선생님 또는 교수님으로 가는 그 천성을 타고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이 뭐냐는 거죠. 충이라는 거는 한자로 여러분 잘 알죠. 마음심 있고 그 위에 가운데 중자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세워서 대의에 큰 뜻에 귀의하는 것을 충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충신, 충성 이런 걸 이제 이해하실 거고요. 효도는 뭐냐는 거죠. 이 효도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잖아요. 선대. 제가 무슨 종교적인 의미를 담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자기 육신을 낳아준 창조주가 부모님이죠. 그렇죠. 영혼은 딴 데 왔을지 몰라도 그래서 일단 자기를 낳아준 창조주를 부양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근데 효도의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먹을 걸 가지고 부양하는. 그리고 두 번째가 입신양명.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널리 이렇게 알림으로써 집안이나 부모님의 얼굴에 누가 되지 않는 것도 효도인데 세 번째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반대로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뭘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한번 생각하셨죠? 너무 짧게 돼서 그렇지만 부모님이 자기를 생각할 때 부모님이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 효도. 어렵고도 쉽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중에 나이 들어가실수록 직업이 무슨 직업으로 바뀌냐면 걱정하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오로지 자식 걱정. 그 자식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효예를 지금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고요. 예라는 게 그럼 뭐냐 이거예요. 제가 배우고 이 마음속에 담아있는 예의 정의는 자기 본분을 거짓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 직업이 교수입니다. 교수는 강의 준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연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것이 본분이 되겠죠. 근데 제가 교수만이겠는가? 집에 가면 아버지, 어떤 여인의 남편, 그렇죠? 여러분도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본분을 망각하면 예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가 뭔지를 알고 지키려면 자기 본분부터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새 인문학에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이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잘 알면 예를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을 잘 불러주면 그 사람이 잘 된다. 근데 우리 얼굴 얘기죠. 아까 지금 외모 형태를 비하하는 내용이 아까 소리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얼굴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얼이 들어있는 굴이다. 네. 그래서 낯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기운이 나타나고. 근데 그게 이제 제일 강한 거는 눈이죠. 눈.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고 얼굴 색을 보면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얼굴을 잘 가꾸시는 것도 중요한 것이 되겠고 그 얼굴이 그런데 처음에는 못생긴 것 같다고 했는데 그 관념을 누가 못생겼다고 심어줬을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광고가 아닌가 싶어요. 예. 자기 자신은 못생긴 사람들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못생겼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못생겼다는 정의는 광고가 정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광고가 뭡니까? 일종의 낚시입니다. 그렇죠. 사갖게끔 하는 거죠. 근데 별주부가 가족 이별을 하는 대목에 있어서 별주부 엄마가 그 별주부에게 당부하는 대목이 동초제의 특징 중에 하나이긴 한데 뭐라고 나오냐? 제발 낚시를 조심해라. 100년 전에 보이스피싱을 얘기는 했어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낚시라는 것은 유혹이죠.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 충효에도 지킬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얼굴이 못생겼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 조금 못생긴 것 같아도 자주 지내다 보면 익숙해져서 이제 예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너무 외모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했고 사실 저나 여기 계신 분이나 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혹시 못생겼다고 평을 듣거든 사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기 고유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그 첫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얼굴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그 청소년 때는 관심이 많았죠. 그러다가 내가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는 걸 알고 이제 신경 별로 안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저의 캐릭터를 찾았더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지함이 제 특징입니다. 네. 제 얼굴에 항상 진지함이 묻어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상 그러죠.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관상 그러면 널리 본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관상 그러면 눈썹이 일자 눈썹이냐 팔자 눈썹이냐 코가 콧구멍이 크냐 넓냐 볼이 뭐 튀어나왔느냐 턱이 뭐 V자 라인이냐 이렇게 커졌냐 이런 걸 짜져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물 됨됨이를 판단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원래 의미는 두루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같이 지내면서 적어도 1년 이상을 보면서 그 얼굴이 나타내는 의미가 뭘까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흑빛이면 왜 이 사람이 흑빛일까 이런 것도 살펴야 되고 그래서 관상은 한 번 보고 알 수 없는 겁니다. 코미디언이 전에 그랬죠. 척 보면 안다고. 근데 척 보면 알면 안 되는 게 관상입니다. 그래서 오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셔서 사람을 볼 때 항상 가만히 관찰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바라보시면 자기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라 가문의 지혜와 용기가 조금 배울 만한 점이 있는데요. 자라 가문은 이제 아까 창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절대 높은 벼슬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윗대 조상님들이 높은 벼슬을 해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절대 높은 벼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벼슬로만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국가 대사가 있으니까 드디어 등장하는 충성심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우수한 그 동물입니다. 저희 대학에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우수학생 누가 우수학생일까요? 지금 학교 다니실 때 전부 우수학생이죠. 우수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고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했지만 요즘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궁금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뭘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하고 싶고 그건 단절된 상황이 됐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왜 없어졌을까요? 우수학생이라고 하는 정의는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엔 해낸다는 거죠. 그 시기가 이르고 느린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좀 이제 들키겠지만 판소리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이 흉내 낼 때까지 몇백 번을 반복했을까요? 저는 판소리에 재능이 없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익산으로 저희 대학이 옮겨가면서 하루에 1시간씩 그 이동거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심해야 되는 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갈 시간이 하루에 20분 있어요. 거기 오고 가면서 판소리를
몇백 번 들었더니 제 귀가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가 뚫렸다는 건 이제 제 자신의 이야기고, 그래서 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가사를 이렇게 찾아봤죠. 아, 그랬더니 이렇게 오묘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고,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나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소리를 이렇게 배웠더니, 저같이 재능이 좀 부족한 사람도 이제는 조금 흉내를 낼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하려고만 한다면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시기가 느리고 이런 차이만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라는 신하로서 예를 다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인물이라고 이제 의인화해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에 있지 않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다고 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라가 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 하나로도 충분히 이미 훌륭한 신하였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수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